너무 오랜만에 뵈서 헷갈리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됩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맞아요? 아닌 것 맞아요. 491페이지 맞아요, 진도? 예? 460일이라고요? 예? 아니, 맞으면, 아니면 460일이라고요? 460일? 예? (90일이) 맞아요? 490일. 네, 491페이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면 헷갈려요.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때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 설치 기간, 설치 장소, 설치 면적 제한이 분묘기지권은 옛날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 기간 영구 무한히 종속됐고요. 장소 제약이 없었고 면적도 분묘기지권은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성까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장소도 특별히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일단 설치 기간이 30년밖에 안 되고요. 한 번 연장하더라도 30년 더 연장할 수 있고요. 한 번 1회에 하나요. 그럼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땅속에 60년밖에 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해야 된다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100% 지키면 매장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저항을 생각해서 그냥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매장할 곳이 없다. 장소, 옛날에는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되지만 지금은 안 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방지, 그 다음에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개인 가족묘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개인 가족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다 지키면 설치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 분묘기지권은 특별히 제한이 없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고 이 가족, 종중,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 가족, 종중,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 2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 이런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용어정의 491페이지 용어정의가 있는데요. 매장이란 거기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가로 안에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그 매장은 사망을 한 날로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입관하는 걸 하루 지나야 입관하죠. 관에 넣어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이제 다시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도 4개월 이후에 죽으면 바로 갖다 매장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지나야 됩니다. 근데 3개월 미만, 즉 3개월 만에 태아가 사산하면 그냥 바로 매장해도 됩니다. 24시간 안 지나도. 그냥 참고입니다. 시험에는 아마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장, 그 3번의 자연장이란 옛날에 없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용어입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 골분이 뼈의 가루죠.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한다.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것. 개장 4번에 개장은 옮기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면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7번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공동묘지,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가족 묘지하면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3번 매장, 화장, 개장, 신고입니다. 신고는 우리 시험에서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이런 숫자 30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일 특강할 때 숫자 정리를 한 프린트를 추가로 내드릴 겁니다. 특강 듣는 분에 하나요. 이거는 특강 자료니까 보충 자료를 드립니다. 숫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30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화장을 하려는 자, 화장 하려는 자 미리 신고입니다. 3번 개장하려는 자 미리 신고입니다. 매장은 사후 30일인데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3페이지 묘지인데 묘지 양가로 2번 묘지 설치 신고 허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이내 신고. 그 다음 2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미리 허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입니다. 사설묘지. 사설묘지란 국가 지자체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묘지가 사설묘지입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게 사설묘지입니다. 공설묘지는 맨 위에 그 있는데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게 공설묘지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여기 10제곱미터 아까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합장은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4페이지 자연장지 조성 등인데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기억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이내 신고. 프린트 35번에 4번에 있는데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개인 자연장지 설치도 사후 30일입니다. 근데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조성하려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라는 말 없어도 미리 사전 허가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사설 자연장지 설치 기준입니다.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한 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개인 자연장지도 제가 아까 30제곱미터 이하라고 잘못 말했는데 미만입니다. 미만. 개인 자연장지 30제곱미터 미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그 이하하고 미만하고 다르죠. 아무 생각 없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자연장지하고 개인 묘지하고 다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495페이지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로 했던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구역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 밑에 니은에 보니까 개인 가족 묘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개인 가족 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법을 지키려면 이 박산에 있는 거에 거의 다 저촉된다고요. 다 걸린다고요. 사실 지금 설봉산 이런 거 높이 300m도 안 되죠. 근데 직선거리로 300m, 500m 떨어지면 다 해당 산에 설치 못한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도로로부터 설치할 데 없다는 이야기. 이걸 100% 지키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설치 제한 지역을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 녹지 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최종림, 부안림, 보전구규림,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됩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이.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불법으로 그냥 설치하고 있고요. 국가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처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거 설치했다고. 근데 이제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대통령 후보나 나오면 다 이거 저촉됐다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뭐 이낙연 전 총리도 이거 위반했다고 나왔고요.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뭐 최순실 씨 아버지 이런 분 다 위반했다고 나왔습니다. 유명해지면 나옵니다. 거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99.99%가 다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키려면 화장해가지고 그냥 자연장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6번 설치기간입니다. 동그라미 1번 30년, 동그라미 2번 아까 했듯이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6페이지 7번 그게 27회 때 출제됐네요. 동그라미 1번이 출제됐습니다.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시설물을 절가하고. 봉안이라는 것은 옛날에 납골이라고 했어요. 납골. 지금은 봉안이라고 부릅니다. 1년입니다. 1년. 1년인데 시험에 6개월, 2년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8번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런 게 8번, 9번, 10번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런 게 출제되어야 불법을 안 할 텐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8번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해놔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됐습니다. 20년 지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그래서 남의 땅에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분묘에 대하여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서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장이 옮기는 겁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해야 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아파트를 짓거나 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묘가 있습니다. 묘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찾아가지고 동의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분묘기지권 생기면 영원히 안 옮겨줘도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묘 옮기는 방법은 요거 이 8번에 동그라미 2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혹시 나무 묘 그 산에 묘 있는 거 옮기려면은 명절 끝나고 그 묘 있는 데 가가지고 편말 이거는 뭐 시험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편말 붙여 놓으면 됩니다. 이거 개장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됩니다. 누구 분묘인지를 알 수 없어서 만약에 묘 주인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연락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 개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적어놓고 사진 찍어놓으면 됩니다. 이거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놓고 그러면 또 신문에 광고 냅니다. 3개월 동안 안 보는 신문에 저 제주신문 이런 데다가 조그맣게 광고 낸다고 뭐 어디 뭐 제주신문에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제주신문 안 내도 뭐 중앙일간지에 내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니 근데 중앙일간지는 비싸니까 광고비가 잘 안 보는 신문 광고비 싼 데다가 조그맣게 낸다고요. 개장공 그런 많이 나와 있죠. 분묘 개장공고 이런 거 나온 거. 그 내 건 내면지 아닌지 알지도 못해요. 그 번지수만 적어놓고 대충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분묘 개장공고 이렇게 내고 3개월 지나면 이제 시장군수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옮기버리면 됩니다. 옮기고 나서 여기다가 또 편말 갖다 붙여 무연고 분묘 개장했습니다. 어디 유골은 어디 안 채놨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편말 붙여놓으면 되더라고요. 장묘업체에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주면 새벽 6시에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다 옮겨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한 분묘 1기당 300만 원 정도 받아요.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옮기면 되고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그 묘 근처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 한 2명 인후보정 누구면지 모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첨부하고 이러면 절대 형사처벌은 안 받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인사 잘하고 그냥 밥 사주고 이러면 금방 좋아하거든요. 잘해주면 그냥 친절하고 착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밥 사주고 이러면. 근데 안 그러면은 못됐다 이렇게 하죠. 그럼 몇 번 만나서 어르신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해주니까 누구든지 알죠 이러면 안다고 해요. 모르죠. 묻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묻는지. 모르죠 하면 모른다 하면 그럼 모른다는 거 사인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출하면 된다고요. 그게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기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의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기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영구무한이 존속되지 않습니다. 무연고 분묘의 처리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양가로 10번 묘지의 사전매매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 직접 양가로 9번 무연고 분묘의 처리 이거는 뭐 우리 개인하고는 별 관련이 없으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양가로 10번은 묘지의 사전매매 명당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했어요. 10번도 명당 자리 미리 잡아놓으면 안 된다고요. 사전매매 금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이게 2001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 살았으니까 이제 미리 사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70세가 지금은 80세가 넘죠. 평균 수명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70세 이상인 자, 장기 기증자, 그 다음에 암 환자, 에이즈 환자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죽을 게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사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출문제 2번인데 오늘 문제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입니다.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499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가지고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은 호가, 부를 호자 가격까지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른다고 가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죠. 그게 바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거는 메뉴에 보면 소유자 이름 적는 게 아니라 신청인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나무 땅도 떼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떼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500페이지에 보면은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500페이지에 2번에 보면 지역노면을 작성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구역,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법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구, 지역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X입니다.
철도 보호 한 10개는 확인 못합니다. 350개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약 350개. 그 중에서 10개는 확인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철도 보호 지구 이런 거는 뭐 철도가에 있으면 대충 그렇겠다 느낌이 오는데, 이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이게 실제 청소년 유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현업에 나가면 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인지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룸사롱 하겠다는 사람한테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는 불가능이죠. 인허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학교 위생 정화 구역인지는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시도 교육청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정화 구역은 절대로 청소년 유해 시설 못 합니다. 상대 정화 구역은 학교 운영위원회 동의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동의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자기 자녀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교육감 그러다가 뭐 학교장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왜냐면 학교장이라고 하면 학교장 한 명만 로비하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도 참석하니까 좀 힘들어요. 동의받기가. 자, 어쨌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501페이지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중에서 거래 규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공법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공법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3개 합하면 16문제입니다. 가장 공법 중에서는 점수 받기 좋은 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공법 공부하는 분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하고 아예 농지법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농지법 이런 거는 쉬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크게 무슨 체계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없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자,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법경자, 밭갈경자, 밭갈 놈자자, 밭갈놈만, 유 있을 유자, 밭전자, 밭갈놈만 밭을 소유해라. 이게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라. 이게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헌법에 보면 국가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견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헌법 위반하면? 없습니다. 지금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 없습니다. 대통령 헌법 위반해도 형사처벌 안 됩니다. 단 탄핵 사유는 됩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은 처벌 규정 없어요. 형법에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뭐 행복추구권 헌법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건 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 작년 8월 달에 대폭 개정됐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주말 체험용 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LH 직원 투기 때문에 많이 강화됐습니다. 자, 용어정의가 공법에 다 용어정의 나오죠. 2차 과목은 용어정의 중요합니다. 농지의 용어정의입니다. 농지법. 지목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지입니다. 근데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다만 박스 안에 있는 거 다음은 제외한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고 초지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것으로서 3년 미만인 경우, 농지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10번 이런 게 이제 농지법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냐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그냥 임야입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상 뭐 시험을 떠나서 현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시골에 이런 데 보면은 대가 많이 있습니다. 집터. 집 시골에 초가집이 있는데 이거 집 뜯어내고 사람 안 살면 금방 무너지죠. 그럼 여기다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습니다. 배추를 대지에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으면 여기에다 배추 뽑아내고 다시 집을 지으려면 만약 농지라고 한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30% 내야 됩니다. 공시지가. 돈을 내야 된다고요? 농지라면. 그게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농지입니다. 3년 동안 농작물 경작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목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배추 뽑아내고 농사 지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그 대신에 농지법 용어 정의를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다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요. 왜 설명 안 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발되면 이거 30%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 분들이 농지법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 넣을 수도 있다고 와서 협박하고 돈 안 주면 이거 농지에다 건물 지었다고 말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용어정의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농지법에 나올 수 있습니다. 농업인 502페이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단연생식물 경작 또는 재배한 자 농업인입니다. 330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요거는 330인데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죠? 곤충사육사는 안 나와 있네요. 곤충사육사 165제곱미터 이상 있어도 역시 농업인입니다. 곤충이 앞으로 미래식량이죠. 그래서 곤충사육사는 가장 고소득 농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고요. 리얼에 농산물 연간 판매기 120만 원 이상인 자. 이 120만 원이 옛날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면은 양도소득세 100% 감경되잖아요. 그 논사놓고 농사지으러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그래도 농사지었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요즘 적발하는 게 주민등록은 거기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류상. 그래놓고 실제 농사 안 지어놓고도 지었다 하고 양도소득세 안 내고 농지 직불금도 받아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아예 그걸 실사하는 걸 보니까 휴대폰 통신 기록이 있는지를 보더라고. 거기에서 그 8년 동안 농사 짓고 살았으면 거기서 통화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으니까 그 한 번씩 갔는데 한 번씩 갔으면 한 번이라도 그래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냐. 거기 살았으면 8년이나 농사 지었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통신 조회를 하더라고. 거기서 통화 내역이 있는지 기지국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조사하는 방법이 통신 조회. 그러니까 속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 4번에 보면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말 체험하는 거는 농업경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주말 체험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주말 체험하는 건 농업경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번 전용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전용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전용이죠. 여기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주말 체험용 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자입니다. 개인만 주말 체험 가능해요. 법인은 주말 체험 안 됩니다.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영화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농업경영은 아니라고요.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시험에 나왔던 거 양가로 3번 옆에 이게 몇 회 때 출제됐다 돼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옆에 출제된 경력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농지 소유 제한, 상한 제한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꼭 주소를 통작거리, 옛날에는 통작거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 그럼 만약에 이천에 있는 농지를 살려면 반드시 이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통작거리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이천에 있는 논사 가지고 농사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503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그러나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죠. 비농업인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하. 그러나 동그라미 니은은 8년 이상 제촌자경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나갔다가 거의 절반 정도는 다시 돌아오니까 적응 못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 이게 디귿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농지법이 우리 중개실무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디귿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왜냐하면 주말 체험하기 위해서 중개해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그런데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전부 합산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세대원 합산.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죠.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자, 근데 리얼에 보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역, 니은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기역, 니은. 그래서 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게 하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자, 농지취득자익증명제 중요하죠. 이거 농지취득자익증명제. 농지취득자익증명제라는 것은 그 동그라미 니은에 나와 있는데, 니은에 이게 공법에서 판례가 나온다면 요 니은 판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매매계약이 농지취득자익증명 못 받았다고 해서. 농지취득자익증명은 그 오른쪽에 OX 문제에 시구 읍면장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 이천시가 있고, 부발읍입니까? 부발읍. 면은 또 뭐가 있어요? 읍. 면은 이천시 면 이번에 분양한데 뭐 104면인가? 무슨 면? 104면 맞아요? 미분양된 것 같은데 104면 맞아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테라스 맨 꼭대기층만 펜트하우스만 전부 다 분양 다 됐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미분양된 것 같은데 104면. 자, 그러면 만약에 부발업이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현업에 가서 부발업인 경우는 시장한테 받아도 되고 면장한테 받아도 되고 업장한테 받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시장한테 가는데 그건 업으로 가세요 이러면은 짜증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중개보수 준대 짜증내요. 어디서 받아야 돼? 부발업이면 반드시 업장한테 받아야 된다. 시장한테 받아도 상관없다. 4번 업은 반드시 업장 상관이 있습니다. 면은 반드시 면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시구 업면장이라고 해서 이 네 사람한테 아무 데나 가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이면 시장에게. 여기는 구는 없으니까 구청장은 없죠. 시구 업면장입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이죠.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군수 하면 X입니다. 군수 X.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입니다. 시에도 업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익증명 504페이지 발급 대상입니다. 거기에 박스 안에 보니까 승여계약이라든지 경매, 공매,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상속인 이외의자에 대한 유정, 이거는 뭐 유정은 잘 안 나올 거고, 주말 3번, 주말 체험용농 3번, 4번 잘 나옵니다. 전용 허가 밑줄, 그 다음에 전용 신고도 받아야 되고요. 판결서, 화해조서도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속, 그 밑에 안 받아도 되는 거 상속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효취득 안 받습니다. 시효취득. 그 다음에 그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구역 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지금은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죠. 옛날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안 받습니다.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안 받습니다. 근데 녹지지역은 원칙 안 받고 예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적용 배제되는 법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법 제50조, 고속국도법 제8조, 농지법 제8조를 배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8조는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럼 녹지지역은 원칙은 안 받는데 예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사지을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6번 전용 협의 밑줄 치세요. 협의.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되는데 전용 협의는 안 받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시군면장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협의할 수 없죠. 협의는 안 받습니다. 공유농지 분할,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합병 분할. 합병 분할은 결국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자체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냅니다. 국가, 지자체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입니다. 시구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박산에 보면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엄, 박스 밑에 505페이지 미엄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인데 시구 읍면장은 이게 신설됐습니다. 작년 8월에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506페이지 발급 기간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9번에 16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6번 맨 마지막에 39번에 16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옛날에 4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7일입니다. 원칙.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옛날에 2일이었는데 지금은 4일입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동그라미 4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양가로 5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 체험용 농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법인은 안 되고요. 법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 체험용 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통작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통작거리 제한은 없다. 통작거리라는 것은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 주말 체험은 반드시 이천에 사는 사람은 이천에 있는 것만 주말 체험 안 하고 원주에 있는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용 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1년인데 즉시 처분해야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걸 주말 체험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체험할 갈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다음 주에 가세요 하더라고. 다음 주에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 짜증나게 자꾸 전화하지 말고. 현실적으로는 이거 주말 전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507페이지 농지 위탁 경영입니다. 농지 위탁 경영. 지금 이게 오히려 공법보다 더 지금 내용이 많게 나온 것 같아요. 농지법 엄청나게 우리 책에 많이 적어놨는데요. 시험에는 뭐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농지법은 공법에는 2문제 나오니까요. 열심히 그래도 해야 됩니다. 농지 위탁 경영입니다. 원칙은 위탁 경영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그게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4번 질병, 치약, 선거 등 공직지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다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3개월 동안 방치해버리면 잡초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4번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신설됐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분만 후 6개월 미만, 우리 프린터 42번에 16번에 있습니다. 2번에 16번.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놓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기 힘드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요. 3개월, 6개월. 이 3개월은 우리 프린터 43번에 10번, 11번에 있습니다. 43번에 10번,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이게 신설됐습니다. 팔아라고 하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팔고 자식한테 팔고 하면 의미가 없죠. 1년입니다. 1년. 근데 이건 다 1년인데 사실 처음부터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의무기간 줄 필요 없고 곧바로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508페이지 양가로 8번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입니다. 자,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우리 프린트 42번에 9번에 있습니다. 42번에 9번. 42번에 9번에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그냥 1번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서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령이 인정한 경우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다고요. 처음에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주는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을 줄 필요 없다. 2번이 이제 처분 의무기간 1년 안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법인은 영농법인, 농사만 짓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차익을 얻으려고 부동산업을 자꾸 팔고 사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됐으면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처분하려고 해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팔리면 이행강제금 부과되거든요. 6개월 안에 안 팔면.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이 있으면 항상 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있는데 주로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뭐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우리나라 50만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정하고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거의 지금 2,800만 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가.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자, 9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자, 처분을 안 하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했는데 처분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그 세 번째 줄에 감정가격,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거 개정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습니다. 즉 20%였는데 지금 25%입니다. 그리고 이거 감정가격이 신설됐습니다. 감정가격은 시세죠, 시세. 시세니까 4년만 버티고 있으면 전부 이행강제금으로 돈 다 내야 된다고. 농지 취득 가격을 농사 안 짓고 있으면.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이거는 문서로 3번에 메뉴의 3번에 보면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동그라미 5번 시험에 출제됐었는데요.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완료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 30일입니다. 30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입니다. 그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는 거 그 밑에 디귿의 박스에 있는 게 시험에 출제됐죠. 동그라미 A번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10번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 2번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 경영 다 가능합니다.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숫자가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역.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니은에 보면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원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시구 원면장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확인을 그냥 눈으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되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도받으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농지는 시구 원면장 확인을 받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4번 농지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가 3년입니다. 그 다음 째 줄에 보면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5년이 되겠습니다. 11번 금지행위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 1번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밑줄 쳐놓으세요. 중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11페이지
입지, 환경 조건 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